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이낫 영어국어 학원에서 사회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최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2027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서 사회문화 선택자들 그리고 사회문화 선택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에 대한 강사 소개부터 먼저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학부를 졸업했고요. 네, 여기 계신 프로필을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과목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문화를 지금 선택하는 고민의 과정 중에 계실 텐데, 지금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탐구 선택 과목의 기로에 서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사탐을 선택해서 수능을 치르는 게 올해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생활과 윤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이렇게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탐구를 한 과목으로 통합해서 보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개편이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올해 수능을 응시하실 때 정말 나에게 재수는 없다라는 그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임하셔야 돼요. 본래는 재수생들에게 이 사회 탐구 과목이 유리한 게 사실인데, 왜냐면 암기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친구들이 탐구 과목은 고3 때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3 때 공부를 했던 게 만약에 재수를 했을 때 그게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운하긴 한데 지금 입시 제도가 이러니까 뭐 저희는 수능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사회탐구를 선택을 하시면 그게 어떤 과목이든 나는 절대 내년에 재수는 없다. 올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맞아서 대학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게 늦으셨어요. 빠르신 게 아니에요.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면 빠르게 결정하시고 빠르게 지금 개념 완성으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수험생의 선택 과목으로 지금 이제 입지를 완전히 다졌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만큼 허수가 많다라는 얘기긴 한데 왜 이렇게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 과목이 되었냐? 그 이유를 보면요. 네,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다른 역사 과목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과학 탐구를 하다가 사탐으로 넘어오는 사탐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는 암기량이 적기 때문에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암기량이 많으면은 넘어가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데 타 과목에 비해서 암기량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느끼는 심적 부담도 적고 이게 말 그대로 과목 자체 이름도 사회문화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론으로 정립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읽었을 때 이해가 가는 현상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암기량도 적고 이해가 쉽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과목의 특성이면 보통 이제 등급 컷이 들쭉날쭉하거나 혹은 등급 컷이 뭐 높아도 표점이 낮으면은 여러분이 대학 갈 때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3이 돼보시면 느끼겠지만 또 재수생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등급 컷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나에게 표점을 어느 정도 가져다 준다라는 게 굉장히 큰 안정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지를 보든 간에 혹은 이게 암기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개념을 명확하게 암기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때 내가 적어도 항상 두세 개 문제 그 두세 문제 빼놓고는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면은 1등급, 2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적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장 많은 친구들이 선택 과목으로 사회문화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회 탐구, 사회문화를 선택했을 때 이점이라든지 왜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제 강좌의 특징과 엮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회문화 탐구 과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3 되면은 탐구만 하는 게 아니죠.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막 논술도 해야 되고, 뭐 세특도 챙겨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정말 할 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 탐구라는 과목에 쏟을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고 또 혹은 많아서도 안 돼요. 그쵸? 너무 많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국수 영예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그 시간은 확보를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효율적으로 학습을 어떻게 하냐? 사회문화는 개념과 심화학습이 정말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애초에 한두 가지 사회문화 현상을 이론으로 정립해 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본과 개념, 심화 이거를 다 나눠가지고 시기별로 하는 게 그렇게 올바른 학습 방향은 아니고 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또 많지도 않다 했잖아요. 그 단기간에 몇 가지 개념만 빠르게 집중 학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8, 9등급, 정말 노베이스에서 2등급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가지고 핵심 개념을 단기간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회문화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진입장벽이 바로 이 도표 통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게 도표 통계가 숫자가 나오고 뭐 표가 나오고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이 겁을 먹어서 그렇지 막상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거는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표에 대한 이해이지 수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칙연상 정도만 할 줄 알면은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도표 문제를 분석하고 그 표를 읽어낼 줄 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회문화에서 고득점을 받고 싶다면 이 도표를 미룰 게 아니라 빠르게 뭐 3월이든 4월이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응력을 빨리 길러봐야 됩니다. 저와 함께 한다면은 3, 4월부터 빠르게 이 도표에 대해서 적응과 감각을 키워갈 겁니다. 그래서 또 사회문화에서 가장 제가 지향하고 또 친구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들을 보면요. 어떤 선지를 봤을 때 기능론이 해당되는 게 아니면 무조건 갈등론 아니면 무조건 상상론 이렇게 그 선지를 범주화를 시키려고 해요. 근데 사회문화 현상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잘라지는 개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지를 봤을 때 왜 근본적으로 이게 기능론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둘 다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아무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선지를 낳기 위해서 낸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저는 애초에 여기 개념과 심화학습할 때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항상 인지시키면서 지향하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지를 보다가 선지 내에서 판단하면은 스스로 5개념을 자리 잡게 되거든요. 스스로 5개념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런 지점들을 최대한 지양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하든 카톡을 남겨두든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게 꼭 비단 수능에 나오는 선지가 아니더라도 그런 지점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5개념이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어떤 용어가 헷갈리고 용어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기 이전에 사회문화에서 수능의 사회문화에서는 그런 용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잘못된 5개념 생성을 막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제 1년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1월부터 2월까지는 당연히 개념 완성을 해야겠죠. 이 개념 완성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과 심화를 나누지 않고 단기간에 핵심적인 개념을 한꺼번에 다루면서 2회독 이상, 그러니까 단기간에 빠르게 여러 번 보면서 여러분들의 개념으로 익혀나갈 겁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에 기출을 당연히 봐야겠죠? 기출과 도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도표는 기본적으로 익숙해지고 내 것으로 체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접해야 합니다. 6월, 7월 이후에 접하면 솔직히 조금 늦어요. 조금 늦고 그때는 도표에만 또 많은 시간을 쏟을 수도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접해서 여러분들에게 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구평을 보기 이전에 여름방학 기간이죠. 여름방학 기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개념을 완성하고 도표를 봤다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요즘에 사회탐구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죠. 어렵게 나오는 추세고, 또 개념을 단순히 안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안 되고,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형식이 어려워요. 네, 이거는 재수생 친구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개념 자체를 알아도 저 교사가 낸 채점 방식이라든지 어떤 카드 게임에서 뭐 그 게임 설명 규칙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런 식의 문제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 그것도 적응이 되고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회문화 트렌드에 맞춰서 고난도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수능 전에는 여러 가지 개념을 풀세트 모의고사로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면서 실무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겁니다. 사회문화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타임어택이 심한 과목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그냥 다 갖다 두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20문제를 풀세트로 맞춰서 본인의 모의고사 시간 운용 능력 자체를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는 정말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1등급을 노릴 수 있어요.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1등급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시작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재수 없이 내년에 통합사회에서 이 사회문화 했던 거를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통합사회를 쳐다보지 않고 올해 수능에서 깔끔하게 끝내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7학년도 사회문화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